아주 짧은 휴식기 끝에 세리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0-21 시즌 1라운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1라운드는 우선 7경기만 치러졌는데요. 먼저 피오렌티나와 토리노의 경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토리노는 한결같은 축구, 시리구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어김없이 골이나 다름없는 슈팅을 여러 차례 막아냈는데요. 반면 피오렌티나는 3백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특이한 점은 키에사를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을 한다는 점 되겠습니다. 다만 수비 시에는 왼쪽 윙백 비라기가 풀백 자리로 내려가고 센터백이던 밀렌코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포백 전형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키에사는 공격 쪽에만 치중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하지만 키에사가 83분을 뛰면서 무려 17번의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쪽에서 전혀 좋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아키니 감독이 조금 곱씹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양쪽 윙백 비라기와 키에사가 무려 도합 18번의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이아키니 감독의 피오렌티나는 전형적으로 윙백들의 크로스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였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비라기의 크로스가 제법 날카로웠고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키에사의 크로스는 이 경기 결승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피오렌티나의 레전드 발레로가 이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되면서 피오렌티나 복귀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인테르 팬으로서 많은 것을 해준 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승점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이야기입니다. 베로나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챙겼던 로마. 하지만 3대0 몰수패가 선언되면서 승점이 없어졌습니다. 로마가 몰수패를 당하게 된 사연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리아는 만 22세까지는 선수를 명단에 넣지 않아도 출전이 가능하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와라와 윈데르가 이번 시즌 시작 전 생일이 지나면서 만 23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지난 시즌 선수 명단에 페드로만 넣어서 그대로 복붙해서 제출을 했고 디아와라와 윈데르의 이름이 누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디아와라가 출전을 하면서 부정선수 출전이 됐고 결국 로마가 몰수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한심한 것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선수 명단을 제출한 잘못도 있지만 리그에서 무려 2번이나 경고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측에서는 어떤 사유로 경고가 날아왔는지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 이거 아예 살 생각이 없는 새끼구만. 어쨌든 황당한 1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 페드로는 참 잘했습니다. 이번 시즌 공격진의 키맨이 돼줘야 할 선수인데요. 이 점은 로마로서는 큰 위안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르마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2대0으로 이겼던 경기였는데요. 이번 시즌 공격진 쪽에 많은 보강을 했던 나폴리였지만 스타팅 라인업은 지난 시즌과 큰 변동 없이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공격 쪽에서 큰 소득 없이 자칫 0대0 무승부로 끝날 것 같다던 경기, 후반에 오시멘이 투입되자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더니 나폴리 첫 골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메르텐스가 공격수 자리에 위치할 때는 크로스로 거의 재미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폴리일 텐데 오시멘이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고 메르텐스가 공미 자리로 내려가자 확실한 시너지가 났습니다. 오시멘이 버텨주고 메르텐스가 세컨볼을 노리는 공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시멘의 세리아 데뷔전을 보고 느낀 점은 굉장히 다재다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빠르고 제공권 능력도 탁월해서 플레이 옵션이 엄청 많다는 것이 장점인데 연계 능력까지 훌륭하더군요. 비록 첫 경기 한 경기에 불과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오시멘, 나폴리에서 사고 한 번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제노아와 크로토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노아가 4대1로 승격팀 크로토네를 개박살 냈는데요. 이번 시즌 제노아로 팀을 옮긴 이적생들이 활기를 쳤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볼로냐에서 제노아로 이적한 공격수 마티아 데스트로. 이번 경기 첫 골을 넣었고요. 이번 시즌 첼시에서 제노아로 임대된 다비드 자파코스타. 역시 이번 경기 골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벤투스에서 제노아로 임대된 마르코 피아차. 역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다 이번 시즌 라치오에서 제노아로 이적한 밀란 바델 역시 공격에서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자파코스타는 16-17 시즌 33라운드 키예보전 이후 무려 4시즌 만에 세리아 무대에서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없는 살림 속에서도 나름대로 알차게 스쿼드를 보강한 제노아. 하지만 딱 하나 센터백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약간 우려는 되는데요. 최근 인텔의 라노키아 영입을 노린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감사합니다. 꼭 라노키아 맘 얻을 수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사스올로와 칼리아리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사실 무승부로 끝난 것이 사스올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사스올로가 압도했던 경기였는데요. 슈팅 수도 4배 이상 많았고 그만큼 찬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취골은 칼리아리가 먼저 가져갔는데요. 브라비아의 프리킥으로 가까스로 비겼습니다. 한편 칼리아리의 알레시오 크라뇨 골키퍼는 무려 8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MOM으로 선정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삼프도리아의 경기, 유벤투스가 3대0으로 완승을 기록합니다. 이제는 감독이 된 피를로의 데뷔전이었던 경기였는데요. 피를로 감독의 공격진은 프레시즌 때부터 선보였던 쿨루셉스키와 호날두의 투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쿨루셉스키는 데뷔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 13분 만에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벌써부터 호날두의 예쁨을 듬뿍 받고 있는 쿨루셉스키인데요. 확실히 피지컬이 좋고 킥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 유벤투스에서 무조건 제 몫을 해줄 수밖에 없는 선수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골뿐만 아니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또 피를로 감독은 중원을 램지, 라비오, 맥케니 3명의 선수로 꾸렸는데 특히 램지와 맥케니의 활약이 참 돋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램지는 그야말로 슈퍼 램지였습니다. 피를로가 어떻게 갱생을 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중원과 공격 지역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무려 6번의 찬스를 창출해낸 것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램지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번 경기 큰 두각을 드러냈다면 반대로 맥케니는 수비 쪽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볼 탈취 8번, 공중볼 경합 12번, 태클 4번에 인터셉트 3번까지 미드필더에서 수비적인 롤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해도 무방할 활약이었습니다. 피를로 감독은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닐루, 보누치, 키엘리니가 주전으로 선택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누치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유벤투스에서 주로 레지스타 자리에 기용되며 팀의 전체적인 패스 배급을 맡았던 피아니치가 이탈한 후 피를로가 어떤 식으로 피아니치의 빈자리를 메울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뜻밖의 피를로의 해답은 보누치에게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유벤투스 패스를 전담하면서 높은 패스 성공률로 60번이 넘는 패스 성공을 기록했고요. 롱패스도 전담하다시피 뿌렸거든요. 거기다 골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었던 피를로의 용병술, 활용점정은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프라보타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공격적인 재능을 마음껏 뽐냈던 프라보타였는데요. 산드로에 지쳐있을 유벤투스 팬들에게는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과인의 빈자리를 메울 모라타까지 영입에 성공한 유벤투스.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훨씬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밀란과 볼로냐의 경기였습니다. 밀란이 2대0으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그냥 질라탄이 다 했다고 해도 무방했던 경기였습니다. 헤더골과 PK골로 멀티골을 기록했던 질라탄이었는데요. 아니 나이 40에 이런 점프를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진짜 신체 능력이 미쳤습니다. 사실 후반 들어 밀란이 볼로냐에게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질라탄이 체력적으로 지칠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질라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밀란에게 큰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질라탄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아마 당분간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밀란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는 밀란 팬들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는 산드로 토날리가 77분 교체로 투입되며 밀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다만 기대와 달리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아직 많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 치러지는 2라운드부터는 20개의 클럽이 모두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1라운드 잔여 경기도 치러질 예정인데요. 그 경기들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